정부의 뉴스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은 어젯밤 팍스뉴스의 션 해니리와의 인터뷰에서 중동으로 간 것은 끔찍한 결정이었다며 부시 가문이 행복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알지만 중동 진출을 결정한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해니티에게 이것은 남쪽 국경과 비슷하지만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을 다루는 방식은 더 나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프간 병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월급을 받는 병사들 중 일부였다는 말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탈레반이 우수한 병사들이며 똑똑하다고 언급하고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을 보면 최소 1만 1천에서 최대 4만 명의 미국인들이 인질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아프간 철수는 잘한 일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민을 우선적으로 대피시키고 그 이후에 미군이 가져간 장비들을 모두 가지고 나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탈레반과 대화했던 내용에는 아프간의 5%를 점령하는 것만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우리는 그들을 매우 강하게 쳤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협정은 여러 개의 조건들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강조하고 5월 1일 철수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먼저 협정을 위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수하일 샤힌 탈레반 대변인은 미국이 오는 9월 11일까지 모든 병력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아프간에서 대피작전을 돕기 위해 추가로 미군이 파견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탈레반 정치국 협상팀에 속한 샤힌 대변인은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장 세력이 미군 병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즉각적인 목표는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 주변의 보안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권, 글로벌리스트, 뉴욕 자유주의자들, 탈레반 지도부는 올해 9.11 기념일이 특별한 날이 될 것이라고 더 게이트웨이 푼딧은 꼬집었습니다. 미국은 8월 31일까지 병력을 철수할 계획이었으나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가 일요일 탈레반에 의해 신속하게 점령되면서 미국 외교관과 동맹국들의 카불 철수를 돕기 위해 약 5천 명의 추가 병사를 파견해야 했다고 러시아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미군의 성급한 철수와 아프간 군대의 비참한 항복으로 인해 승리의 물결을 타고 있는 탈레반이 조만간 방대한 군사 자원을 손에 넣게 될 것이라고 복수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ETV 바흐라트에 따르면 미국은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약 890억 달러를 아프간 정부의 치안 지원을 돕기 위해 투입됐는데 이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탈레반의 수중에 넘어갔다고 보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 공식 수치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A-29 경공격기 6대, 험비 다목적 차량 174대, 2.75인치 고폭발 로켓 1만여 대를 아프간 국방군에 인계했습니다. 여기에는 40mm 고폭발탄 6만 1000발 등 수많은 탄약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프간 공군은 A-29 슈퍼 투카노 전투기 23대, C-130 헤라클레스 수송기, C-280 실용기, AC-280 고정익 항공기 외에 UH-60 블랙 호크 45대, MD-530 50대, MI-17 헬기 56대 등 3종의 헬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공군은 총 21개의 총 211개의 에어 플랫폼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167개는 6월 30일 현재 운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탈레반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는 운영자와 비행사, 정비사, 예비 인원을 찾는 것이라고 이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탈레반이 테러 통치를 시작하자 의회 사무실들은 지난 며칠 동안 필사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는 미국인들로부터 전화가 쇄도했다고 브라이트바트가 보도했습니다. 탐 카튼 상원의원, 마이크 보스트 하원의원, 앤디 킴 하원의원, 숀 패트릭 멜로니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 등 양당 정치인들은 트위터에서 미국인과 아프간인을 구출하기 위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튼 상원의원은 팟캐스트 루틀리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일요일 저녁
트윗을 올린 이후 그의 사무실은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는 미국인들로부터 수백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은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시민들의 안전과 아프간 탈출 계획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제공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처참한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리콜 선거 기간 중 그의 책임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바이든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랑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야후 뉴스에 따르면 뉴섬은 자신의 리콜 선거에서 바이든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바이든이 이 자리로 나오길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이 리콜 선거에서 뉴섬을 지지하는 선거 유세를 펼쳐주기를 기대한다는 뜻인데 일각에서는 아프간 사태 때문에 바이든의 지지가 뉴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참사의 규모가 명백해지기 전인 지난주 바이든은 여론조사에서 고전하고 있는 뉴섬에 대한 지지를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미 우편 투표가 시작됐지만 오는 9월 14일 실시되는 리콜에서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모두 뉴섬을 위해 선거운동을 벌일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블랙워터 USA의 설립자인 에릭 프린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처리한 데 이어 대만이 중국에 대한 억제책으로 핵무기를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브라이트바트가 보도했습니다. 프린스는 월요일 브라이트바트 뉴스 데일리의 알렉스 말로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인들은 미국에 얼마나 의존할 수 있는지 매우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며 내가 대만 지도부라면 나는 현금을 비행기에 가득 싣고 인도나 파키스탄으로 날아가 핵무기를 몇 개 사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들의 방어와 억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며 또 나는 그들이 미국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에 의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프린스는 궁극적으로 대만은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면서 자신을 방어하려는 의지를 입증해야 하며 핵 억제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가 최근 자신의 중국 사업 행보를 옹호하는 발언에 한 데에 대해 이 억만장자는 주주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애국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이달 초 다이먼이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JP 모건 체이스의 중국 진출을 돈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한 것을 반박하는 것이라고 뉴스맥스가 보도했습니다. 다이먼은 당시 나는 돈이나 그런 것에 대해 걱정하거나 JP모건 그 자체에 대해 걱정하기 전에 애국자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오늘 인터뷰에서 중국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다이먼이 유럽에 좋은 비교가 된다며 유럽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기 때문인데 미국 제품을 사주지도 않으면서 미국을 이용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카일 리트나우스가 지난 여름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야간 시위 중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한 남성의 가족은 이번 주 시 당국이 무장한 개인들과 공모했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밀워키 지방 위스콘신 동부지방법원에 접수된 이 소송은 경찰이 제이콥 블레이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데 대해 항의 시위하던 중 지난해 8월 23일 리튼하우스의 총에 맞은 것으로 알려진 앤서니 허버를 대신해 청구된 소송입니다. 커노샤 카운티 보안관, 전 경찰서장, 경찰서장 직무대행, 커노샤 경찰서 그리고 커노샤 시와 카운티가 모두 피고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소송장은 리튼하우스가 흑인이었다면 경찰이 훨씬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라며 인종상 혜택을 받았다고, 인종상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대신 피고인들은 무장한 개인들을 대리인으로 임명하고 그들과 공모했으며 치명적인 무기로 무장한 거리를 순찰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을 인준해 주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는 풀톤 카운티에 대한 조사를 위한 초당적 위원회를 임명하기 위한 투표를 오늘 실시해 풀톤 카운티의 선거를 인수하는 데 한 발짝 접근했습니다. 오늘 투표는 만장일치로 올해 초 통과된 새 투표법 조항에 의거해 주정부가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애틀란타의 본 거지이자
민주당 색채가 짙은 풀턴 카운티에 대한 조사를 초당적으로 구성된 3인 위원회가 하도록 승인한 것입니다. 브렛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을 포함한 공화당원들은 위원회에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는데 조사단이 비리를 확인하면 선관위가 카운티 등록위원회와 선거를 자체 행정관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어반 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 가구의 약 61%가 팬데믹에 해였던 2020년에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았으며 이는 소득 감소와 세금 부채를 말소하는 정부 보조금 증가 때문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무주택 가구는 2019년 7,590만 가구에서 1억 680만 가구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 가구의 60.6%로 팬데믹이 창궐하기 전 5년간 평균치인 43.4%에 비해 매우 높아진 것을 보여줍니다. 추산에 따르면 연방소득세가 없는 가구는 2021년에도 약 1억 170만 가구, 즉 57.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세정책센터는 약 2만 8천 달러 미만을 버는 가구는 올해 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이며 소득의 약 4분의 3이 2만 8천 달러에서 5만 5천 달러 사이 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가 어제 코로나19의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실 홍보국장 마이크 마이너는 그렉 에봇 주지사가 매일 검사를 해왔으며 이날 첫 양성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에봇 주지사는 이미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상태였습니다. 주지사실은 에봇 주지사는 현재 아무 증상도 없는 상태이며 건강한 상태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전히 받았다고 밝히고 주지사와 오늘 밀접하게 접촉한 모든 사람들에게 통보가 갔으며 텍사스주 영부인 세실리아 에봇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9월 20일부터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 양로원 거주자 및 노인들을 포함해 완전 접종한 사람들로부터 부스터샷을 접종하기 시작하며 두 번째 백신 주사를 맞은 지 8개월이 지난 뒤면 부스터샷 접종 대상이 됩니다. 보건인적서비스부는 장기 요양시설 종사자의 경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스터샷과는 별개로 취약계층과 접종이 잦은 근로자에게 대한 백신 의무화 정책으로 발표됐습니다. 새 규정은 전국의 15,000개 이상의 요양원 시설에 적용되며 약 130만 명의 근로자와 160만 명의 요양원 거주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